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창현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배운 내용에 대한 확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들이 조금씩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세타가 3, 4분면이 가이고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되느냐? 4분면은 부호를 결정해주죠. 4분면은 부호를 결정해주는데 이제 3, 4분면이니까 알려져 있으니까 탄젠트 값은 그냥 가볍게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빗변 길이 10 해서 코사인 세타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10분의 3 이런 형태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4분면 코사인 값 마이너스니까 최종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마이너스 3루트 10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분면 부호 결정, 부호가 결정되면 그냥 가볍게 1, 4분면 형태로 탄젠트를 처리해가는 게 가장 무난하죠. 공연히 3, 4분면 그리다가 그림만 복잡해집니다. 자, 1번 가볍게 맞췄습니다. 이번엔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일치해준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죠?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7세타에서 세타를 이렇게 빼게 되면 6세타가 되는데, 이제 일반각 형태로 표현하게 되게 되면 이제 동경이 사라졌으니까 2n파이만 열심히 낳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타라는 것은 6으로 나누는 거니까 3분의 n파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형태의 각이 되겠다. 자, 근데 세타가 2, 4분면 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세타에 1 대입하면 안 되고 n이 얼마일 때 2가 되게 되면 세타 값은 3분의 2파이 해서 문제에 주어진 범위에 해당하는 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 집어넣으면 파이가 돼서 각도를 넘어가거든요. 자, 세타 값을 알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각변을 나온 것 같습니다. 92 두 번 있습니다. 자, 각도들을 살펴보게 되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2, 4분면 플러스 92 두 번 그대로 사인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죠. 다음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 3, 4분면 탄젠트 탄젠트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2분의 파이가 3번 있으니까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탄젠트 값이 코사인 분의 사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에서 이제 오히려 역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소거가 되게 되면 코사인 세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타 값이 3분의 2 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2 파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냥 가볍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른 이런 풀이 더 설명 안 드려도 이 정도는 풀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 이론을 좀 결합시켜 놨습니다. 이거 이 부분 사실 중간고사 범위에 더 근접했는데 동경이 일치할 때 동경이 일치하게 되면 그 차를 구하게 하는 게 자, 일반각 표현할 때 우리가 2n파 요거 항상 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기억력을 또 되살려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들 이제 오래간만에 해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때 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제 동경 없애기 요 부분 형태로 식을 세워갈 수 있겠다. 이렇게 빼게 해주면 이제 동경이 사라져가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프리 아이디라는 걸 아시면 금방 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각 변환해서 고쳐가는 부분 됐습니까? 2분의 파이가 몇 개 있느냐 n개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겠죠. 됐습니까? 홀이면은 바뀌고 짝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애초부터 4분면은 무엇을 결정해주고 4분면은 부호를 결정해주고 자, 이런 항목들을 기억하시면 문제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2번 마칩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지는데 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 부등식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삼각부등식. 자, 루트는 가서 나누면 되는 거니까 sin x-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단위 원에서 sin 값은 y 값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자, 루트 2분의 1 표에서 그것보다 큰 값을 답하면 되니까 이 부분이 문제에 해당하는 이제 각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에 해당하는 각도는 4분의 파이와 루트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도 4분의 3파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이제 x-4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x를 구하게 되려면요. 전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고 이쪽은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파, 베타 나왔는데 A, B가 나왔는데 B에서 A를 빼달라.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서 문제의 답 2분의 파이를 답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삼각 부등식을 단위원 형태로 풀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낯선신 분은 사인 그래프를 열심히 이렇게 그려서 루트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그거보다 큰 각도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각도, 자 여기 해당하는 부분 여기 해당하는 부분들이 단위원에서는 제가 이제 표시한 이 부분하고 일치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3번 삼각 부등식. 자, 제가 지금 가급적이면 단위원에서 방정식 부등식을 풀이해 드리는데 이렇게 좀 적응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해설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여러 학교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형태의 그림이 제공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봅니다. 사각형 ABCD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원에 내접하는 요 편 자주 쓰죠. 원에 내접하는 성질이 뭐죠? 대각의 합 180도.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파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180도. 이 부분들이 이제 주로 쓰기 위해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렇게 언급을 하죠. AB 길이, AD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값을 주어지는데 A각을 주어진 게 아니라 C각을 주어지죠. 항상 상용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의 각도의 합이 180도 되는 이런 형태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A 이런 형태의 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180 마이너스 C각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C 이런 형태가 돼서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이번 가장 기본적인 항목 좀 살짝 점검했고요. 자, 됐습니다. 이때 이제 원의 반지름 구해달라. 반지름은 곧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변 길이와 끼인 각에 대한 정보가 되어 있으니까 자, 대각선 BD의 제곱 요걸 이제 코사인 법칙에 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100에다가 4가 되겠고 빼기 2배의 10에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코사인 이제 여기에 뭐 저 형태로 쓰면 각 DAB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 쓰는데 요 계산 결과에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여기가 또 약분이 되면 또 2가 되겠고 32가 되겠습니까? 32 104 3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36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길이를 구했습니다. 자, 이로 구한 거 가지고 뭘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삼각형 변 길이가 다 나왔고 외접이니까 sin A 분의 BD 길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2R 해서 이제 외접은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이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는 사인 값은 5분의 3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BD는 루트 1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R인데 R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뭐 나누기 하면 되죠. 2R 해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 풀이는 뭘 하라고 했나요? 5분의 9R 제곱을 해달라. 그냥 곧바로 제곱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5분의 9 곱하기 하고 R 제곱이다. 야, 이거 분모가 정신이 없는데 25분의 4, 9 그 다음에 1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해서 5가 남아서 분자에다가 5를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되겠고 9는 소거가 되겠고 4를 곱하게 나누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4, 32 됐습니까? 4, 4, 1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됐습니다. 5, 4, 20에 5, 3, 15 이렇게 되니까 170 이렇게 계산됩니까? 계산해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5분의 9 R제곱을 좀 출제자가 그렇게 선생님께서 그렇게 내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에 내접하는 이 부분 표현 등장하면 이 성질 대각의 합이 180도 꼭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늘상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각도 A각을 주는 게 아니라 C각 주어질 거고
외접원 반지름 이렇게 갈 때 곧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D 길이를 구해야 되고 BD가 나오는 순간 이제 사인 법칙 형태를 적용해 갈 수 있는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동시에 물어보는 그냥 아주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시작할 때 여러 학교 문제에 빈번히 등장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학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A가 B변. 와, 이거 뭐 짝이 딱딱딱딱 맞춰지는데 B 값을 구해달라. 뭐가 나왔습니까? 사인 법칙 나온 겁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그냥 아주 그냥 솔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B 값은 사인 A분의 A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냥 각도 열심히 들이대겠습니다. 자, A 각도 60도니까 사인 A 값은 2분의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 A 변 길이 4 루트 3 됐고요. 그 다음 사인 B 각도 사인 45도 2분의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그냥 가볍게 4 루트 2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가 좀 이번에는 좀 평이하게 나왔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봐도 변 길이의 각도 아주 주어진 문제 형태 딱 보고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죠. 그 다음부터는 산수 과정이니까. 됐습니까? 자, 차분하게 그 다음은 대입해서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같습니다. 5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6번이 되겠습니다. A 값 주어지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AN에다가 n 플러스 1을 더하게해서 그 다음항을 만들어 간다. 이런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데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 대해서 5항을 구해달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제곱제곱 구하는 거죠. 뭐 1항. 2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항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럼 2를 이렇게 대입해서 결과가 3이 나오게 되겠고. 됐습니까? 그냥 1 더하기 1로 할까요? 3항을 구하면은 2항인 1 더하기 2에다가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3을 두께 더하기 해서 뭐 결과는 뭐 6인데 이거 재밌게 됩니다. 그러면 4항을 구하려면 기존의 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인데 그곳에다가 또 n 플러스 1 이 형태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를 대입하다. 그럼 물론 결론은 10이겠죠. 자, 5항은 그러면 기존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다가 얼마를 또 더하게 되겠습니까? 5를 또 더하게 해주니까 15 해서 결과를 처리해주면 15라고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좀 이상한 형태의 식이 나왔다고 해서 겁먹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점화식 형태가 나와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가 나왔을 때는 대입해서 그냥 차분하게 뭐 이렇게 좀 계속 문제 규칙에 따라서 대입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아닙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처럼 뭐 이런 형태의 규칙을 갔을 때 뭐 200항을 구하라, 300항을 구하라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런 점화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아닌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시작하겠습니다. 3항과 9항 가르쳐준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SN이 몇 항에서 최대값을 가질까요? 물어봤습니다. 3항하고 9항을 가르쳐줬다면 우리는 차를 통하게 되면은 요 항 넘버를 이용하면 되니까 6D가 되겠죠. 그러면 8-2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얼마가 될까요? 18이 됩니까?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n의 1차식이고 1차 계수가 공차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게 되게 되면 자, 마이너스 3엔 처리되겠고 3항을 대입할 때 26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어떻게 해주면 26을 만들까요?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5 해주면 되겠습니까? 30원 을 때 26 처리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가볍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11을 대입해서 11항을 구하게 되면 33이니까 2가 되겠고 12항을 구하게 되면 36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 알았습니다. 11항까지는 모두 양수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음수란 이야기는 최대가 되려면 즉 n이 k일 때는 n이 11 이렇게 돼서 S11이 바로 이제 최대가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S11도 구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2분의
구하겠습니다. 항수는 됐고 2a 초항을 구해야 되겠죠. 초항은 이곳에 n을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2에 64 되겠고 10 곱하기 d가 3이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3이었죠. 이렇게 되면 30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0, 34에 그러면 17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17, 17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187 이렇게 처리됩니까? 187 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도 구했습니다. 그럼 최대값도 구했고 항 넘버도 구했는데 다 또 더하기라고 했네요. 자, 아까 그러면 결과가 10이랑 했으니까 11을 또 마저 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198이 답이 되겠습니다. 198 이해됐습니까? 등차 수열. 자, 평상시에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한 파트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공부했던 거랑 조금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등차 수열 일반항을 자,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자, 여기를 완성하고 문제 기준에 주어진 이런 수치 이용해서 상수항 채워서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즐겨 쓰는 방법인데 뭐 이 부분은 좀 잘 안 되시면 a 플러스 n-1t 이렇게 이제 기본형이니까 이 형태에다가 대입해서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 그래, 그 다음에 최고가 되려면 이제 언제까지 양수인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7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뤄야 될 문항은 8번 되겠습니다. 4항과 7항 가르쳐준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 되어 있습니다. 등비수열은 자, 등차수열은 우리가 일정한 수를 더하기 해서 가는 거니까 합차가 풀이 원리가 되는데 등비수열은요 일정한 수를 곱하기 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또 뭐가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뭘까요? 자, 곱하기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기를 하게 되면 R 세제곱 항 넘버 차이만큼의 공비 세제곱 처리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이 24분의 19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28, 16입니까? 16에서 4, 8, 32.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8 처리가 되는 거니까 R 값은 2라는 것을 구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6제곱을 또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저는요, 4항에다가 또 R 제곱을 이렇게 곱하기 해서 그러면 24에다가 곱하기 4 해서 96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또 빠르게 산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철저하게 뭐 일반항 뭐 구해서 처리해 드릴 수도 있는데 주어진 항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렸으니까 조금 좀 살짝쿵 좀 신경 써서 잘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를 통해서 다음부터 좀 효율적으로 식을 좀 써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9번 살펴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딱 주어져 있을 때 K값이 얼마냐 질문한 것 같습니다. 사실 Sn은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의 처리가 되죠. R이 물론 이제 1이 아닐 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은 R-1분의 A에 R의 N제곱 R-1분의 A 이런 형태. 그래서 R의 N제곱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을 때 앞에 있는 이 계수 파트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다르면서 절대 값이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이 같은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질문한 것 같습니다. 4 곱하기 3의 n-1승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맞추려면 3의 n제곱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까? 3의 n제곱 곱하기 해주고 3 나누면 되겠죠? 빼기 k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3분의 4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뭐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형태를 파악하면 9K를 하게 되니까 9를 곱하기니까 3, 4, 12 해서 답은 이제 12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등비수열 합 형태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파트 부분 자,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R의 N제곱 이 형태가 맞춘 상태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됐습니까? 자, 이 부분 다음에 확실하게 맞춰갈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10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인 수열에 대해서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항이 아니라 한 칸 건너뛰었습니다. 일정한 수를 더하게 해가는 이 부분은 이제 등차수열 모양 형태인데 조금 특이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12항까지 모두 합했더니 84가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an 플러스 1이 뭐 an 더하기 t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에다가
D를 더하기 해서 그 다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공차되는 이제 등차 수열을 언급해 주는 건데,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바로 옆에 항이 아니라 한 칸 건너뛰는 A n 플러스 2라는 부분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1, 3, 5, 7, 9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다 쓰죠. 뭐 이렇게 항씩 두 칸씩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차이가 이렇게 쫙, 그 다음에 2, 4, 6, 8, 10, 12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항씩 건너뛸 때 이 차이가 2.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각각 뭐가 되겠다? 등차수열이 되겠다. 됐습니까? 공차가 얼마?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2항까지 합한다니까 이 두 개를 모두 다 합하면 되는 거니까 각각 등차수열 합 두 개를 구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항수는 6개씩이 되는 것 같고요. 2a 플러스, 자, 이때 초항은 1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항수 n-1d 해주면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2분의 아래는 6개 됐고, a2 모릅니다. 2a2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10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이 84다. 약분하면서 3 공통에 그러면 이 부분을 더하게 해주니까 12에 22가 처리해서 84가 처리됩니까? 자, 그러면 이 공통태 하면서 6이니까 A2 플러스 11 해주면 6으로 나누면 6일은 6, 6, 4, 24 처리해주니까 A2는 3 계산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3 됐습니다. 자, 됐죠? 자, 문제에 주어진 부분 조금 색다르게 되어 있는 파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자, 등차 수열 모양이긴 한데 항이 좀 바로 이웃한 게 아니라 한 칸 좀 건너뛰는 이런 형태로 등차 수열이다. 그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홀수 파트 부분, 짝수 파트 부분 각각 나눠줄 수 있겠고 각각 등차 수열이 공차가 있는 등차 수열이 되겠다. 즉 등차 수열 합 두 개를 하게 되면 1항부터 12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0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점화식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이요. 자, 1항, 2항, 3항 주어져 있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와, 매우 좀 특이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거 만족시킨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항이 이렇게 된답니다. 뭐 구해봐야 하는데 뭐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이 부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수학적 귀납법. 정의된 초항 형태 3일 때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에서 4라고 주어져 있고 주어진 식에다가 3을 대입을 해서 알아봤더니 4, 그래서 성립한다. 됐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AK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보이는 거죠? K 플러스 1일 때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K-1분의 8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열심히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일 때 보이면 전체적으로 쭉 연결해서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형태가 우리가 증명해야 될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 열심히 썼습니다. 조만식 형태 열심히 썼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을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증명을 시작하는군요. 자, K까지 합은 K항에다가 K-1까지 항의 합에다가 K항을 더하게 해서 K까지 항의 합이 되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무난한 풀이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AK는 그대로 썼고, 자, 그럼 이 부분을 변형해서 써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주어진 식 모양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K에 K-1 됐죠? 하나씩 이제 항 넘버가 줄어든 거니까 K-1에 K-3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AK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 자리에는 이제 이 부분이 써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를 근데 FK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FK 부분은 K-1, K-3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주어진 이 식을 이용해서 쓴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또 이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AK가 공통이라서 1 더하기 이걸 전개해 주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되겠고, 그러면 K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자, 해서 정리 이렇게 해놨군요.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AK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K-1 하나가 소거되니까 여기가 8 곱하기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나에 해당하는데, 나를 GK라고 했다. 그럼 뭐 GK를 미리 좀 써놔야 되겠습니다. GK, 여기는 8 곱하기 K-2. 자, 써놨습니다. 벌써 두 개를 구했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냐? 식을 좀 다시 쓰게 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시 써볼까요? K의 K-2의 AK 플러스 1은 이퀄 지금 5 K-1분의 K-1분의 8 K-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AK 플러스 1을 구하게 되려면 이 부분을 뭐 해주면 됩니까? 나누기 들어가면 되죠. K-2분의 1 곱하기 K-1분의 8의 K-2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K-1분의 8 이렇게 써서 AK 플러스 1을 구하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이제 다. 그럼 이제 분모에 있는 이 파트 부분이 다니까 이거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HK다. 알겠습니다. HK다. 이 부분은 K-1 이렇게 처리해서 HK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자, 이 부분 이제 써진 부분이 우리가 아까 이런 걸 증명한다라고 썼던 이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증명이 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와, 끝나게 아니라 이런 산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자, FK 되는데 이곳에다 4를 대입하니까 4 대입하니까 3 곱하기 1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G5 이곳에다 5를 대입하니까 3 8이 24가 되겠고 약분인데 됐고 그 다음 H6 이곳에다가 6을 대입하면 6 곱하기 5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0 이렇게 됩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8이었으니까 3, 8이 24에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240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식이 다 얻어진 다음에 산수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 부분 이제 증명 조금 복잡한 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서 할 수 있는데 자, 복잡한 식일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것에서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직접 저희가 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 이제 식을 이해했을 때 여기를 좀 이렇게 써보고 산수에서 나오고 그걸 또 이제 대입해서 직접 해보고 이렇게 직접 하면 돼요. 직접. 근데 이 부분을 안 하고 이제 눈으로만 떡 봐서 위에 거 그대로 했는데 이 눈으로 해서 가가 뭘까?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연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뭐 대단한 암기력, 뭐 연산 능력이 뭐 돼 있으면 암산이 되겠지만 잘 안 될 겁니다. 복잡한 식이 나와 있을수록 옆에다가 좀 메모를 남기면서 그리고 이제 직접 스스로 이제 증명하는 것처럼 진행하면 된다는 사실을 좀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더 복잡한 문제 형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고3 때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형태들 4점짜리로 등장하거든요. 등장하는 형태들도 풀 수 있으니까 항상 좀 직접 옆에서 증명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2번이 되겠습니다. 0, 1, 2로만 이루어진 수열. 정상적인 수열이 아닙니다. 수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0, 1, 2로만 이루어져 있다는데 이게 뭐 규칙이 좀 잘 될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특수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 녀석들을 모두 다 더하겠더니 21요. 제곱해서 더하겠더니 37이요. 세제곱해서 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요. 0하고 1하고 2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을 텐데 뭐 물론 이제 합쳐서 n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죠. n개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뭐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뭐 A개가 있다. 이런 거는 B개가 있다. 이런 거고 뭐 C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 합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이 B개 있으면 그냥 B 더하기 2가 C 있으면 2C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21이다. 제곱해서 합한다는 얘기는 1은 제곱해도 1인 거고요. 얘는 제곱하면 4가 되니까 4C 이렇게 계산했더니 37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연립방정식 풀면 되니까 2C는 빼긴 해주면 16이니까 C 값이 계산이 되는 건가요? 자, 맞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C 값이 나왔습니다. 8 나왔으니까 16이니까 그럼 B 값은 얼마가 되고요? B 값은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제 세제곱해도 더하겠다. 뭐 0은 뭐 이미 끝났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1은 세제곱해도 1이니까 B가 되겠고 얘는 세제곱하면 8이니까 8에다가
좀 C 개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5 더하기 6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69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상적인 수열 아닙니다. 문제의 뜻 파악만 좀 정확하게 잘 하면 아주 평이한 그런 문제 형태인데 좀 낯설어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참고해 가지고 잘 여러분들도 잘 풀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창현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현진은 올해 10월 초에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10월 말부터 65,000원씩 10회에 걸쳐서 갚기로 했습니다. 월율이 3%이고 일요일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핸드폰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13의 10제곱은 1.3으로 계산한다. 와, 이런 거는 좀 사실 이런 게 좀 거짓말인데 값이 좀 일치가 안 되는데 뭐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낸 것 같습니다.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원리 합계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이제 표를 좀 잘 만들어가면 되는데 10월 초 부분에 우리는 핸드폰 가격 모르는 X를 구입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또 10월 말부터 또 갚기 시작합니다. 됐죠? 자, 얼마를 갚는지 몰라서 A라고 했습니다. 물론 A는 이제 65,000원씩 갚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말이라고 되겠죠? 여기를 이제 좀 생각해 두면 이걸 1초라고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1초, 1말. 그러면 2말에도 똑같은 금액을 갚고, 그래서 이제 10번 갚으니까 10말까지 이제 열심히 갚겠다. 이런 제들이 되겠습니다. A1씩 갚죠. 자, 일단 이제 갚은 돈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은행에다가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이런 개념이니까 이자가 이렇게 붙을 겁니다. 쭉 이렇게 붙어가면 A의 1 플러스 R의 9제곱 이렇게 붙어서 쭉 써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갚은 할부금의 총액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건 이제 빌린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다시 11초에 해당하는 거니까 2초 부분에 가면 또 이자가 붙어서 1 플러스 R 이렇게 처리가 되야 되니까 10초 형태가 됐을 때 X의 1 플러스 R의 9제곱이 되는데 10초에서 10말로 갈 때 우리가 요게 이자를 한 번 더 붙어서 1 플러스 R의 10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쪽에서 맨 처음에 말로 이자를 주고 이제 가도 되고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빌린 돈의 총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 아래 부분이 갚은 돈의 총액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10월 말이 됐을 때 빌린 돈 총액과 갚은 돈 총액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는 것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X의 1 플러스 R의 10제곱은 더 이상 계산할 부분이 없는데, 자, 여기 갚은 돈 총액은 우리가 이제 이게 등비수열에 합의되는 거니까, 등비수열 합되는 거니까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공비가 그 다음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공비가 1 플러스 R이거든요. 그래서 R분의 초항 써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가 0. 그래서 이제 X를, 이 부분에서 이제 X를 하고 또 정리를 마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R 곱하기 1 플러스 R의 10제곱 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라고 했으니까 0.03이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 부분은 문제에서 얼마로 계산하라고 했습니까? 1.03의 10제곱은 1.3으로 계산하라 되죠. 곱하기 1.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부분은 그러면 A 곱하기 1.3에서 빼니까 0.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긴 이렇게 약분하면 이제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65,000 일시 100, 1000만 65,000 곱하기 10 있으니까 65만원이 되겠고 13 또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나요? 5 처리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일시 100, 1000만 10만. 자, 50만원짜리 핸드폰이었습니다. 50만원. 됐습니까? 아, 보기를 미리 봤으면 만 동그라미를 미리 빼내고 좀 처리해 가는데 자, 안타깝군요. 자, 50만원짜리 핸드폰 계산 좀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1.03의 10제곱이 1.3으로 계산하는 게 좀 안 맞다고 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1.3보다 더 큰 값이 돼야 됩니다. 이건 이제 그대로 0.3씩 10번 더하게 될 답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단위 형태의 계산식이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이율이.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핸드폰 가격이 50만원보다 좀 더 비싼 핸드폰이었을 겁니다. 자, 뭐
수치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넣어준 거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 자, 빌린 돈에 해당하는 표 쭉 진행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갚은 돈에 해당하는 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동일 시점에 해당하는 동일 시점, 그건 이제 10말에 해당하겠죠. 10말 부분에 해서 돈과 돈이 금액이 서로 어떻다, 같아진다 해서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이런 문제들 나중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1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등 비수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항부터 10항까지, 11항부터 20항까지,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요, 그냥 4, 여기 20, 곱하기 5, 곱하기 5, 100, 그러면 계산 끝이거든요. 이런 문제가만 나오면 사실 이거 지금 몇 초짜리를 다툴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이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라면 AR 쭉 해서 AR의 n-1승, AR의 n제곱해서 AR의 2n-1승, AR의 2n제곱해서 AR의 3n-1승. 와우. 등비수열을 n개를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3n개를 이어서 쭉 썼습니다. 쭉 연결해서. 물론 요거의 합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SN이라고 하는데, 자, 가운데 이 부분, 이 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식에 의해서 막 열심히 합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구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논리 관계에서 좀 이 식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자, 맨 처음 이 부분, 주어진 이 부분 보게 되면 여기가 A였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논리 관계에서 살펴보게 되면, 자, R의 n제곱을 공통으로 딱 꺼내고 나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가 AR 이런 형태로 해서 AR의 n-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은 게 써 있어요. 합하면 당연히 SN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합은 SN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이 부분은 요만큼 더 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SN 곱하기 R의 2n승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n개식들의 합을 구하게 되면 SN 곱하기 RN제곱, SN 곱하기 RN제곱, 이 합한 이 모양이 바로 뭐가 되겠다? 등비수열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제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곱하기 할 때 5 곱하기 돼 있으니까 이거 5 곱하기 100을 쓴 겁니다.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가볍게 끝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도 있냐면, 그래서 SEN, 요거는 이제 1항부터 2n까지 합하게 되면 SN이 공통이니까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S3n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SN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곱하기 R의 2n제곱. 자,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자들이 많이 내는 그런 형태의 수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저는 이제 논리 관계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합 연산에 의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관계에 의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다음에 좀 유용하게 써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15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세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쫙 꺼서 H1, 2, 3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수선의 길이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때 코사인 A 값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근데 루트 5분의 1, 루트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된 거를 뭐 유리화해서 나타내준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저 모양 저걸 어떻게 좀 처리해 갈까요? 자, 그림 모양을 좀 단순하게 좀 다시 볼까요? A, B, C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AH1. 자, 이런 길이 자, 그렇다면 요 B각을 통해서 이거 사인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길이 A, B, C 이렇게 돼 있을 때 AH1을 그러니까 C 사인 P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BH2 이렇게 된 건가요? 자, 그러면 요건 이쪽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A 사인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또 B 사인 A 이런 형태에서 변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B가 나온 건데 이 부분 또 사인 B, 사인 C, 사인 A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바꾸게 되면 2R분의 C는 있고 그냥 B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2R분의 A에다가 C 처리해주면 되겠고 2R분의 B에다가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B니까 이 부분 다 소거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길이 b가 됐는데 역시 또 전체를 또 이번에는 a, b, c로 또 뭐겠습니까? 나누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a분의 1입니까? 여기는요 b분의 1입니까? 여기는요 c분의 1 이렇게 된 결과가 아까 문제 나눴죠. 루트 5, 루트 3 루트 5, 루트 3, 2 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관계가 좀 매우 복잡합니다. 즉, 다시 따지면 A는 이퀄 루트 5K, B는 이퀄 루트 3K, C는 이퀄 2K 이런 형태란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다시 A, B, 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루트 5K, 루트 3K, 2K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데 이때 코사인 A를 구해달라. 코사인 A를 구해달라. 뭐 코사인 법칙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배의 2K, 3, 루트 3K 이렇게 처리되겠고 4K제곱 더하기 3K제곱 빼기 5K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K는 다 소거되는 센스를 발휘해주면 2 루트 3 이렇게 처리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면 7 빼기 5가 됩니까? 그럼 2가 되니까 하나 그냥 약분 되는 건가요? 그럼 2 루트 3분의 1 처리가 되는 거니까 6분의 루트 3 해서 답을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B 형태에 주어지는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낯설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낯설게 주어져 있는 모양 맞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해줬나요? 자, 이렇게 사인 관계를 통해서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B니까 약분해줬고 좋게 변 길이가 또 2개씩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전체를 나눠서 이런 모양을 살펴가는 이 과정까지 와우, 변 길이 형태로 살펴가는 이 과정까지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곧바로 나오지 않고 단계를 좀 거쳐서 나오게 만드는 좀 그런 좀 살짝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중간에 좀 바뀌어가는 과정 절차를 좀 정확하게 학습을 좀 잘 하려고 신경 써서 복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이거로 나눈 나머지다. 나머지 정리가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를 만약 구해진다면 이곳에다가 열심히 대입해서 산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차후의 문제고 나머지 형태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2x-1의 n제곱을 나누기다. x-3, x 플러스 3 열심히 나눴더니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겠다. 됐습니까? 당장 그냥 ax 플러스 b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풀어야 될까요? 나머지 정리 원리니까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열심히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5의 n제곱. 그러면 3a 플러스 b 이런 모양 형태가 될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3 대입,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7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은 b가 나오고요. b는 2분의 더하기 한 결과니까 마이너스 7의 n제곱 처리가 되겠고 빼면은 6이니까 a라는 것은 6으로 나눠주면 되죠. 5의 n제곱 마이너스 7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an, bn 이제 여기다 이제 n을 쓰면 되겠습니다. an, bn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3배를 하고 또 3배를 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3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an 더하기 bn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럼 똑같이 2가 되겠고 그럼 위식과 아래식을 더하게 하면 d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2 곱하기 5의 n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5의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런 항을 시그마 붙여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붙여서 5의 n제곱을 그러면 2항부터죠. n은 2부터 100항까지 이렇게 된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2항부터 그냥 곧바로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해도 되겠죠. 자, 등비수열에 합의되겠습니다. 공비 5-1 처리가 됐고 초항 자체가 2를 집어넣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2를 집어넣게 되니까 25 처리해주면 되겠고 5에 항수 조심합니다. 99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4분의 25에 5에 99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문제는 뭔가요? 하하, 그대로 모양 똑같습니다. 4분의 a에 5의 b제곱. 그렇게 되면 이제 25하고 99 이 부분이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계산 결과는 124 해서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24 결과.
자, 나머지 정리 형태에 대해 가장 우리가 지금 나머지 정리를 공부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식을 써놓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적용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다고 몰라서 못 풀었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각 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의 이제 골격, 나머지 정리는 모르면 식을 나누고 나머지 쓴다. 뭐 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목 부분을 잘 모르니까 여기를 포함한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대입한다. 수치 대입법, 그 형태대로 식을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다시 한번 훑어보더라도 뒤쪽 계산이 좀 특이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정리를 맨 처음에 AN, BN이 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 부분을 좀 응용 문제로서 이제 좀 잘 살펴봐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16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7번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우와우, 상당히 복잡한 식이 써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분모에 있는 숫자가 뭔가 식이 들어가서 쭉쭉쭉 바뀌어 보는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이 부분이 좀 될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공통 부분이,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공통이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루트 n 플러스 이렇게 공통 꺼내게 되면, 여긴 루트 n 남고, 여긴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형태인데,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유리화를 처리하게 되게 되면, 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뭐 1이니까 쓸 필요 없겠죠. 그리 하게 되면 또 나누기가 있대네요. 그래서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가 돼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 1부터 이제 15까지 열심히 대입하는 거니까 시그마 붙여서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1부터 15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제곱 집어넣는 거죠. 자, 대입하면은 1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이 되겠고,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지워지는 모양이 보이면 쭉 가서 맨 마지막 루트 15분의 1 빼기 루트 16분의 1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소거가 되고, 그럼 이렇게 남는 거죠. 1 빼기 4분의 1 처리해 주니까 뭐 답은 4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또 계산 결과 더하기 해주는 걸 뭐 7 해서 이제 답을 해가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좀 뭔가요?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온 이 파트, 즉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드느냐,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분모에 있는 숫자가 바뀌어 가는데 이걸 그대로 숫자를 써서는 산수 되는 형태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이게 좀 처음부터 이제 곧바로 이렇게 결론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좀 쉬운 것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단계를 거쳐보게 되면, 자, 공통 부분 꺼내놓고 나머지 부분 유리화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나누기 해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루트가 돼 있으니까 그냥 단순 부분 분수 형태의 표시가 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과정 설명 들었으니까 복습 좀 잘 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자연스럽게 좀 풀 수 있는 능력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좀 쉽지 않은 거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좀 잘 하십시오. 17번 이해 잘 됐겠죠? 이번에는 18번이 되겠습니다. 성수는 21km 달리는 경기도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3km 지점까지는 일정한 속력으로 그래도 상당히 꽤 긴 거리를 잘 달렸습니다. 근데 nkm부터 n 플러스 1km 지점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이 그 전 시간보다 15%씩 역시 13, 1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뒤쪽 부분은 좀 지쳐서 좀 천천히 달렸나 봅니다. 13km까지는 잘 달렸습니다. 12, 13 여기 뭐 마디로 이렇게 자르다 할 때 잘 달렸습니다. 이런 곳은 얼마로 달렸을까요? 문제 나와있죠. 성수는 10km 달렸습니다. 자, 1km는 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1시간 이런 형태로 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14, 15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좀 잠시 A라고 해주면 이곳의 시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요, 또 늘어나죠.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됐습니까? 등비수열이라는 형태로 쫙쫙쫙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가서 이제 여기까지 21km 지점, 그럼 20km부터 21km 지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초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몇 번째 항이 되겠습니까?
여기 13이니까 이렇게 빼기를 해주면 7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제 8항이 되는 거죠. 8항 이렇게 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8번째 칸.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10분의 1 A에 해당하는 이 속력을 13km 달렸으니까 13A만큼 소요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등비수열입니다. R분의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이 처리가 되겠고 1 플러스 R의 8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제 누적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계산은 그렇죠. 8제곱은 3이다. 감사합니다. 자, 0.15가 되나요? 15% 증가했으니까 그럼 A 곱하기 1.15가 되겠고 이곳은 2 처리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산 좀 슬슬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냥 10분의 13 쓰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뭐 10분의 쓸까요? 근데 여기 이제 15 곱하기로 해서 115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산수가 좀 그럴싸해졌습니까? 자, 뭐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뭐 약분을 좀 잘 될까요? 일단은 이거 좀 약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5, 3, 15가 되겠고 5, 20, 5, 3, 15, 23 이렇게 처리됩니까? 숫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죠? 근데 3은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30으로 통분을 해야 되는 거겠고 그럼 여기가 39가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46이 되나요? 그럼 30분의 여기가 그럼 얼마니까 70에 85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5로 약분되죠? 5, 6, 30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5, 1은 5, 그 다음에 5, 7, 35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2 됐고 6분의 12에 5 이렇게 처리되니까 60분의 50이니까 알겠습니다. 2시간이 되겠고 60분의 50이니까 이거는 50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시간 50분이 걸렸다. 2시간 50분 된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는 그냥 일정한 거로 왔다가 뒤에 이제 등비수열 형태로 시간 나서 이제 등비수열 합을 구해달라. 등비수열 합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 문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17번, 18번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 복습을 좀 잘 해야 될 문제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gn과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GN은 계산해서 숫자가 나오고 있고 AN은 GN 두 개를 또 합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일이 좀 항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이걸 이렇게 합하겠다 이런 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곡차곡 알아볼까요? 그럼 G1은 뭘까요? n에다가 1 집어넣습니다. 1제곱 코사인 2파이면은 코사인 0이니까 1인 거 그럼 1제곱인데요. 그럼 G2는 뭘까요? 2 집어넣으니까 2제곱인데 이 각도가 3파이가 되겠습니다. 3파이는 파이가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인데요. 2제곱. 그럼 G3은 뭐가 될까요? 3제곱. G4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쭉 나가겠다. 제곱들이 쭉쭉 진행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은 뭔가요? 그럼 G1 더하기 G2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죠? 그럼 A2는 뭘까요? 그러면 G2 더하기 G3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5가 되는데 n 플러스 1 제곱 빼기 n 제곱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2n 플러스 1이라는 형태라서 홀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홀수인데 지금 이게 부호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 5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3는 이곳에다가 3을 대입해 주는 결과니까 뭐 볼 것도 없이 7인데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해되셨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또 A4 이렇게 구해서 다음 문제 9 이렇게 처리될 텐데 이런 항들을 지금 몇 개를 또 더하게 해달라 50까지 쭉 더하게 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줄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했겠습니다. 뭐 실은 이제 홀수 부분들 모으고 짝수 부분 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으면 돼요. 두 개씩.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짝을 지으면 되니까 2가 25번 나오겠다. 항수가 50개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50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의 특징을 잘 살피면 간단하게 계산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식이 gn 이렇게 주어져 있고 또 다시 an 주어져 있고 그걸 또 합해야 되겠다.
혼란스러울 때는 그냥 절차대로 그냥 쭉쭉 차근차근히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GN은 도대체 뭘까? 대입을 해봤더니 뭐 이런 거구나 파악을 했고요. 또 AN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해가는 과정인데 중간에 이제 완전 제곱수 형태들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모양 형태가 나오는 거다 판단했고 이곳에는 이제 숫자를 좀 집어넣는 그 형태니까 나중에 좀 빨리빨리 이 숫자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나오는 결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온 이 숫자들도 합을 해야 되겠는데, 특징을 좀 파악하면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뭐 수식 형태로 해서 식으로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특징을 좀 잘 살펴서 효율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개의 이론이 건의되어 있으니까 19번 뒤쪽 서술형 앞쪽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문항은 20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연속하는 n개의 자연수 p, 연속하는 자연수 2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그럼 p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연속해서 쭉 해서 n개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n번째 수 n-1 근데 이제 이거의 합이 100이 되겠다. 와, 그렇게 되는 순서상을 모두 한번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등차수의 합이니까 2분의 항수 연속하는 n개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n 처리해주면 되겠고 초항 플러스 마랑 하면 되죠. 2p 플러스 n-1을 이렇게 한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에다가 2p 플러스 n-1을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200이니까 100이 10, 2의 세제곱, 5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식은 하나요. 문자는 두 개니까 이제부터 이제 부정방정식이니까 부정방정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찾기를 해야 되죠. 찾기. 자, 찾아야 되는데 자, 좌측과 우측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 n-1 1이 작은데 여기가 p가 자연수인데 최소 2는 된다는 뜻이니까 오른쪽이 더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냥 약수의 개수가 아니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왼쪽에 작은 값 오른쪽에 이제 큰 값 형태로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요게 2 곱하기 돼 있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n이 짝수가 있다. 즉, n이 2가 되거나 4가 되게 되면 요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2p 플러스 1 되고 2p 플러스 3 처리되는데, 여기는 2 곱하기 하게 되면 아직도 2 곱하기 100 해서 여기가 좀 짝수거든요. 그죠? 4 곱하기 50 해서도 짝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고요. 자, 8이 될 때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8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2p 플러스 7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8 곱하기 해주면 이건 뭐죠? 25가 되나요? 8 곱하기 25, 8 곱하기 25 하하, 그러면 2p 플러스 7이 25 처리되니까 2p는 얼마가 됩니까? 18 돼서 p값이 9가 되나요? 됐습니까? n이 8일 때 p값은 9 그래서 결과를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짝수 형태들은 좀 일반적으로 잘 안 되다가 8이 됐을 때 좀 되는 것 같고요. 자, 홀수 형태를 좀 알아보면 n이 5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p 플러스 5를 집어넣으니까 4가 돼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짝수 형태가 되는데 짝수가 돼도 되겠죠? 자, 그럼 이쪽 계산 결과는 5 곱하기 그럼 40인가요? 5, 4, 20인가 40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러면은 2p 플러스 4가 40이니까 36에 p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8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n이 5일 때 p 값은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10일 때는 또 짝수가 오른쪽에 나오는 거니까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더 숫자가 더 커지면 안 되죠. 20이 10 곱하기 20이니까 더 커지면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오른쪽 항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항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개수를 더 많이 조사할 수도 있는데 저 오른쪽 항이 이쪽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 두 번째 21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앞면에는 흰색, 뒷면에는 검은색이 칠해져 있는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의 중점을 이은 거로 경계를 잘라서 그중 가운데를 뒤집어 놓았다.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서 뒤집었다. 그러니까 색칠하는 부분이 싹 나오겠네요. 하하. 다음엔 또 자르게 되면 하얀 부분에 오호, 그렇죠. 여기 부분 이제 여기 부분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고 가운데 부분 또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아하. 알겠습니다. 재미나게 작업을 막 하겠네요.
n번 시행 후 얻어지는 검은색 삼각형의 삼각형 개수를 a라고 한다. 재미없습니다. 작업은 재밌는 듯 했는데 개수 구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재미없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시행하면 1개가 나왔고 두 번째 시행 6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맞게 써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느냐. 와, 뭐 이렇게 뭐 5개가 늘어난다 뭐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써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번에도 5개 늘어나는 게 아니죠. 와, 이런 규칙을 좀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 4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4개 쪼개지고 4개 쪼개지고 4개 쪼개지고 4개 쪼개지고 맞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원래 삼각형이 4개가 있고 이쪽은 16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번 작업했을 때 삼각형 총 개수는 4의 n제곱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중에 색칠된 것이 an개, 색칠 안 된 것은 당연히 4의 n승 마이너스 an개 이렇게 좀 나눠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색칠 안 돼 있는 부분들은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니까 색칠된 개수가 이제 1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각각 1개요. 근데 색칠되어 있던 부분들은 가운데 부분이 색칠 안 된 하얀 흰색이 되겠고 나머지 3개의 부분은 색칠된 거니까 개수가 3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요거 개수의 3배가 이렇게 늘고요. 다음 요 개수는 그대로 4의 n제곱 빼기 a n 개수만큼의 색칠된 개수가 생기고 3배의 색칠된 개수가 생기고 합쳐서 그 다음번에 색칠된 개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2an 플러스 4의 n제곱 이런 형태. an 플러스 1.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투항 6이 나왔다는 것은 2 곱하기 4 더하기 이걸 4가 아니고 하나였죠. 2 곱하기 1 더하기 4 이런 형태에서 계산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얘가 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으려만. 관계식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와우.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설명드리니까 좀 그럴싸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규칙 다시 설명드리면요. 한 번 이렇게 작업할 때마다 원래 삼각형 개수는 4배씩 늘어나서 총 개수가 n번 작업하면 4의 n증개가 있겠다. 그 중에 색칠된 개수, 색칠 안 된 개수. 됐습니까? 여기 색칠된 거랑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개수. 색칠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작업을 하게 되면 각각 1개의 색칠된 개수가 생기겠다. 색칠되어 있던 부분들은 작업을 하게 되면 개수가 3배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그 다음 횟수에 색칠된 개수더라. 색칠된 거는 3배가 되겠고 색칠 안 된 그 개수는 고면 그 개수만큼. 그래서 다음번에 색칠된 개수. 물론 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식 얻어내는. 와우. 이 규칙 얻어낸 부분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규칙성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규칙 만들어가는 그 부분. 근데 저는 이제 전체 개수를 이용했는데 또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나름 독창적인 그런 방법으로 개수를 구해서 규칙을 좀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을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문항은 22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인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 됐습니다. 힘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샤. 자, 변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2루트 6, 3루트 3에 루트 10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각을 구해달라. 뭐 코사인 법칙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코사인에. 자, 2배의 3루트 3에 2루트 6 써있고 27, 46, 24 빼기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재밌는데요. 2, 3, 루트 3 여기는 2, 루트 2,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이 3처리 될 건데 자, 여기는 빼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나요? 12초에 처리니까 36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4, 3, 3, 3, 9 이렇게 되면 36 약분되는데요? 그럼 루트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A를 크기를 굳이 구해달라 그러면 4분의 파이 혹은 45도 써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루트 2분의 1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를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달라. 삼각형 넓이는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두 변 길이 3루트 3
2 루트 6 됐고요. 그 다음에 각도 사인 값도 이제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하군요. 2는 소거가 되겠고 루트 2 소거되면서 루트 3 처리되니까 결과는 9 이렇게 나와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냥 코사인 j 법칙하고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도 되겠죠. 코사인 법칙하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3번 설명 잘 이해되셨죠? 창연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23번 끝으로 청연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